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이 약간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해서 37,249달러 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었던 테슬라와 애플 상황을 먼저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실적 발표 후 처음 4%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비트코인 보유량에 관심이 더 많았죠. 4분기 비트코인 보유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해서 대차 대조표 상에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지 않았다. 4분기 말 테슬라의 보유 비트코인 가치는 12억 6천만 달러로 전 분기 말과 변동사항이 없다고 분기 실적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래도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애플은 역대 최고 매출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을 이끌어갔던 것은 역시 애플이고, 애플의 CEO 팀 쿡이 작년 10월 칩 부족으로 인해서 애플 제품 제조에 영향을 미치고 6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오미크론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의 높은 매출로 분석가들의 예측을 뛰어넘고, 예측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왔을 경우 예측을 넘어뜨면은 주가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이 이제서야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반영이 됐으면은 하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높은 아이폰 수요로 분기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가 2030년 비트코인 25배에서 30배 간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죠. 8년 안에 비트코인이 10억 이상 간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오늘 아크 인베스트의 가상 빅 아이디어스 회의에서 2020년 인터뷰에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이 참석했습니다. 라울 팔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는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합니다. 코인 시장을 물가 상승률이 이끌어 나간다는 말인데, 인플레이션이 결국 시장의 기대를 좌절시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 연준에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였는데, 결국은 다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트코인이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변동성을 얘기를 하지만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도 최근 변동성이 큽니다. 깊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또 하락하는 일이 나스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기 때문에 주식은 비싼 것이 아니다, 기술주는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생긴 가운데 시장, 마켓은 경제적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작년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출의 한계와 투자의 한계에 이르렀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시장에서 고갈되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를 사는데 1달러면 되는데, 지금은 사과 하나를 사는데 2달러를 줘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시장에 있는 많은 돈들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화폐 시스템으로 보면 정반대인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을 화폐의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있는 시장 속에 있는 돈들이 고갈되어 가는 것이죠. 자, 라울 팔은 시장을 파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돈으로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 시장이 한계에 다다라서 투자자들이 충분한 돈이 없어서 암호화폐에 제일 먼저 그 현상이 보인다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지표들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일반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라울 팔은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화폐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라올팔은 중앙은행 즉 연준은 한 번, 2번 정도 인상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견인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곧 경기 부양책 이런 일들은 2년, 3년이 지나서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실은 당장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몇 번 한 후에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금리 이야기는 기축국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개도국 한국 그리고 캐나다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이 제일 빨랐는데 이 이유는 미국 물가 인상 7%에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제일 먼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면 오히려 주식시장과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현재와 같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강세가 될 통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라올팔은 지금까지 따라온 모든 불경기를 봤을 때 이거는 가장 전형적인 불경기 자체이다.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는 빠르게 성장의 둔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침체와 성장 둔화를 일으키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한두 번 금리 인상 후에는 다시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어서 구제 금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뿐이 없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대기업 피델리티가 매크로 전략가 주린 티머는 비트코인이 하락함에 따라 비트코인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1월 사상 최고치 69,000달러에서 꾸준히 하락한 후 4만 달러 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좋은 움직임이 아니고 글래스노드 비트코인 주식 바스켓은 이미 2021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분명히 현재 주식시장의 투기적인 면에 휩쓸리고 있다. 유동성 폭풍에 휘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기술주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제공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도어맨시 플로어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비트코인이 4만 불 밑에 바닥 3만 5천 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것까지 반영이 돼 있는데 이 비트코인 차트를 S-커브 디맨드 모델이라는 거와 비교해 봐서 밑에 또 새로운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으로 된 게 고점으로 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저점 바닥으로 볼 수 있다. 아직은 끝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바닥일 가능성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 3월 달에도 바닥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10월, 2018년도 중반에도 바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점이 다 바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13년 동안 보면은 바닥이 6, 7번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가능하다. 온체인 분석 결과 4만 달러가 바닥으로 나왔지만 시장은 3만 5천, 3만 2천까지 가고 2만 불, 만 불까지도 갈 수 있죠. 이런 거는 크립토 시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오버슈팅, 위아래로 너무 많이 쏠림 현상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바닥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차트는 비트코인 공급과 수요 모델이라는 차트입니다. 파란색으로 한 게 서플라이 모델로 공급 모델 곡선 S2F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핑크색으로 보이는 디맨드 수요 S 커브는 이렇게 평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이 상승이 높고 수요가 밑으로 따라올 때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도 파란 게 위에 있고 핑크색이 밑에 있고 여기도 파란 게 위에
핑크가 여기 있는데 현재 여기다. 이거는 이제 미래를 예측한 거죠. 핑크가 밑에 있고 파란색이 위에 있을 때 이때 상승장이었다가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약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과 금 차트입니다. BTC 골드 페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금 가격을 나눈 그래프인데 어떤 걸 사는 게 그 당시 좋나 그런 걸 나타냅니다.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보다 높을 때는 비트코인 사는 게 더 낫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상승할 때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고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더 낫다는 얘기죠.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를 보면은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했을 때 금이 더 나은 기간은 단지 세 기간뿐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가격 상승이 컸다. 이렇게 블룸버그에 나와 있습니다. RSI라고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RSI가 최저점에서 고점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가 바닥이다. 바닥에서 탈피를 해서 충분히 하락한 후 모멘텀이 하락에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이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갈 곳도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이지만 RSI 보조 지표상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게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나아갔다. 이런 과거를 돌아보는 차트가 되고 또 최근의 미래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